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우리들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만 지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그런 시간과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초, 중,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이 교과서가 원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됐던 모든 단어에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 교육에 자유민주주의를 애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이거는 바로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여러분, 북조선 인민공화국.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용어가 뭡니까? 사회주의인지 아닙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똑같습니까?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는 교과서로부터 완전히 자유자를 빼버리고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도 입 다물고 있고 목사님들도 입 다물고 있고 기독교 교인들도 분노할 줄 모르고 이번 기회야말로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적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가훈 대표장님께서 항상 이쪽에 익산 인구 중에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35%다. 저에게 한번 물어봐요. 익산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나 되고 전국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익산과 김제, 부안 이 지역이 기독교인이 35%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니까 그러면 이 목사 그러면 저기 익산에 한번 내려가서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해보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가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이제 정광훈 대표님께서 감옥에 가셨을 때 이 익산에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은재 목사를 믿는다. 그리고 익산에 출마해라.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익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기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올바른 결정과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다면 그 분노가 폭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폭발이 일어나야 주변으로 확산되고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 기호 19번, 그리고 저는 익산 을지구 기호 8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4월 15일에 선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후보의 입에서 뭐 당을 지칭한다든가 또 선거 종사원, 사무원이 아닌데 뭐 지지해달라고 한다든가 이건 전부 다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공산당은 싫어요. 이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싫어요.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주사파 정부다. 이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비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은 주사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집권당은 통일노동, 통일임금,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다. 토지 공개념, 공산주의 이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인민보위성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안과 같은 경찰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고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바로 공공수사처입니다. 나는 이거 반대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당을 심판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 말이 맞죠? 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또 하늘문 TV나 또 우리 유튜버 많은 그런 그 우리 우파 또 봉안 TV인가요? 네. 네, 봉안 TV 또 그런 또 사모님 TV 또 있죠? 주사랑 이은미 TV. 네, 주사랑 이은미 TV. 여기는 신종철 TV. 예, 또 신종철 TV 제가 다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예,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방송해 주셔서 네.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이은재 후보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선거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지금 며칠 안 지났지만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어떤 그런 소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 뭐 기독교인만 찍냐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약간 좀 한 2분 정도 기독교인만 찍냐 아니면 어떻게 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찍냐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질문 잘하셨네요. 네네. 아니 어떤 분이 저기 저기 국회의원은 2번 찍고 지역구는 18번 찍어야 된다고 저 기독자유 저 통일당에서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셔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거의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역구에 지금 이제 기독자유 통일당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금 10명이 지금 넘게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8번, 9번, 7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누구누구 지역구는 몇 번, 누구누구 지역구는 몇 번이고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2번을 찍으시고 나머지는 19번을 찍어달라 이렇게 방송을 해야지 전부 다 무조건 2번 찍고 19번 찍으라고 하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애국 우파 시민들이 2번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은재가 없는 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방송을 해주시려면 지원 방송을 해주시려면 익산시 을지구에 이은재 목사님이 출마를 했는데 거기는 8번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는 19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네. 그렇게 꼭 정정해서 방송해 주시도록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금 그 질문하셨던 내용에 제가 지금 이 동네를 유세하고 다니면서 우리 이 지역은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많는데 과거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안 찍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출마하고 보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이 자동적으로 선전이 된 겁니다. 네. 과거에는 여기 3%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표가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다음의 총선 전략에는 이렇게 지역구의 의원을 단일 후보, 그러니까 우리 그 야권, 보수, 우파의 단일 후보를 출마시켜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익산 을지구에 와보시면 알지만 미래통합당 의원은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전략적으로 통합공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네. 제가 일찌감치 여기 이제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니까 통합당 의원들이 제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그 한 명도 여기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파 단일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그 기독자유통일당이 많은 그런 득표를 얻게 되어서 저는 국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는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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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뭐 버스 차를 해서 선거도 하지만 비례대표 나온 분들은 피켓만 들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아까도 금방 말씀했지만 이 지역구가 전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이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뭐 피켓만 들고 있는 게 이 길거리에 소리만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이나 아니면 천안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제가 유튜브에 이제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비례대표만 나온 분들은 목소리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비례대표들만 나오는 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광훈 대표장님께서 광화문에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을 많이 알렸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때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군중이 모였고 전국에서 네. 또 많은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다 그거를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그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유튜버님도 알다시피 지금 공영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KBS, 네. MBC, SBS 뭐 이런 방송들 있죠? 네. 사람 잘 안 봐요. 네. 다 외면합니다. 네. 지금은 전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찾아서 보고 싶은 방송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때의 광화문 광장에서 히트를 치는 그런 집회를 수차례 몇 달 동안 계속 집회해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핏기만 들고 있어도 효과가 다 나타납니다. 네. 아마 이번에는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이 원내 진입을 하게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500만 표를 득표하게 되면 20명 이상 원내 네. 구성이 됩니다. 네. 이게 참 대단한 역사죠. 네. 그런데 설령 그게 아니라도 10명만 가도요. 다음에 선거를 하게 되면 국고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몇십억에서 네. 몇백억까지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모든 지역구의 전체가 다 우리 지역구의 의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네. 지금 정의당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국고 지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정의당은 전부 다 냅니다. 네. 지역구 후보를.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고비를 넘기게 되면 네. 앞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네.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이 앞장서가지고 네. 아마 그 일을 제가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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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후원님께서 이 익산에 계시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니 익산에 계신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 우리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익산에는 몇 가지의 현안이 있습니다. 네. 여름이 되면 밤에 이 생물학적 악취,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네. 공수처법을 지금 통과시켰고, 그리고 그 당 원내 대표가 지금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나라 그 정부에 도입하겠다. 그리고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는 공산국가에서나 시행하는 정책이거든요. 뭐 회사 사장과 직원과 똑같이 일하는 시간에 똑같은 그런 월급을 받는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행하겠다 해도 뭐 펄쩍 뛰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그게 아니다고 외치는 시민 한 명도 없고, 또 여러분 토지 공개념 잘 아시죠?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살 때에 그 땅과 집을 살 때에 사용하는 돈, 자금, 출처, 이거를 다 밝혀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집을 사면 그 집을 통해 어떤 이익이 추구가 되고, 또 내가 살 집에 대한 어떤 내 것이라는 개념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자금 출처를 다 밝히고 뭘 하게 되면 누가 그 집을 사는데 돈을 투자하고 무슨 시장 경제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공수처법, 토지 공개념, 이게 전부 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실현 가능한 법들이 지금 다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매우 심각한 지금 사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이런 그 행위, 정부가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정광훈 목사께서 그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에 올라가시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많은 시민들은 호응을 해줬어요. 시민들은 참 많은 호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교계의 그 목회자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협력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대형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거의 목소리와 힘을 함께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도래하고 있느냐? 대형교회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마침 코로나 사태가 발생돼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는 사실상 참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정부가 문제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부는 그 신천지와 교회를 연관시켜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그 신천지의 문제를 기독교와 같이 동일하게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봤을 때에 지금 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타켓트가 그 폐렴의 발생의 원인과 그 대처의 문제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언론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특별히 그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예배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지금 교회가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있는 그 6만 개 이상의 교회, 30만 이상의 목회자, 그리고 25만의 장로, 1200만의 기독교 성도들은 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종교 해체, 그리고 종교 박해, 기독교 박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 군데에서는 정확하게 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제일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지금 정부 불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최전방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경찰이 그 동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서울시장 박원순을 향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입후보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고 이거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으로 물론 코로나 3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예방법이 있어요. 그 코로나 예방법과 그 다음에 거기에 검역법 이제 이런 그 코로나 3법에 그 속해 있는 법 중에 예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인데 그 강제적 조치에 중지명령, 집회 중지명령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예배는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 20조 그리고 헌법 34조 헌법 158조가 보장하고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있는 그런 헌법에 있는 종교의 집회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자유가 지금 그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침해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3법은 특별법이에요. 하위법입니다. 근데 하위법을 들이대면서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집회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3법에 의한 그런 강제조항에 따라 행정명령 내려서 위법을 하면 행정명령 위법했다 해가지고 적고 그리고 이렇게 위법했으니까 과태료 내세요 하고 거기 적시되어 있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을 갖다가 시행하면서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포위하고 성도들이 가는 길을 막는다. 이거는 대한민국 법에 없는 내용을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몇 명 보내가지고 위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벌금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카메라 설치하고 사람 얼굴 채정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경찰 병력을 왜 데려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땅의 정부가 바로 공산주의 정부의 생각을 갖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예배를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엊그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회에 자제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텔레비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뒤에 이어서 미국에서 정부의 방침에 어긴 목사를 체포하는 내용의 그림을 TV에 보여주면서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엄포성 메시지를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보도를 했느냐,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라고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하고 휴일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130년 전부터 그 주일 예배라는 고유명사의 언어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매스컴이 하루아침에 그거를 무슨
무슨 뭐 휴일 예배요? 그리고 예배를 집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 합쳐지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휴일 집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모든 언론과 매스컴이 한꺼번에 동시에 휴일 집회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가지고 휴일 예배라고 언어를 바꿨는데, 이거에 또 제일 앞장선 방송국이 누구냐? 바로 CBS 방송입니다. 한국 기독교 방송. 여러분, 다른 언론들은 그냥 저기 휴일 예배라고 갖다가 칩시다. 그러나 기독교 방송에서만은 주일 예배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방송까지도 무슨 뭐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로 바꾸는 이런 그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만든 한국 기독교 방송의 그런 그 CBS 방송에서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라고 하는 보도하는 이런 행태를 하는 그런 그 기독교 방송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문제는 거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주일 예배를 휴일 예배로 바꿨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와 용어라고 하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세뇌가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주일 예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분노하지 않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되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요즘에 뉴스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국민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알 건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번 그 4월 15일은 우리 국민에게 바로 기회의 날입니다. 저들이 지금 했던 이 정부가 공산화를 추구하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입 다물고 있고 정부 시책에 따라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앞으로 이대로 한 달만 가면요 부도 나가지고 문 닫는 교회들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헌금이 한 주에 한 900만 원 정도 그 수입이 돼야 교회 차량, 세금, 그 다음에 교회 직원 월급 해서 다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한 달만 더 가면 교회는 그대로 몇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그런 현상과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교회야 좀 피해가 덜하겠지만 대형 교회는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시행했는데 교인들이 30%밖에 안 한답니다. 자, 이쯤 되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지금처럼 교회가 부흥되었던 이런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에나 있었던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애국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계시면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정광훈 한기총 대표자 악취로 인해 가지고 익산 전체가 아주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과학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10년간 8억을 들여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익산시가 8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 안 찾아도 분명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 바람이 저쪽 서쪽에서 서북 쪽에서 남쪽으로 불거든요. 네. 그러면 서북 쪽 있는 그 지역, 황등 지역, 하멸 지역, 네. 그리고 군산의 인피 지역, 이 지역에 그 기르는 가축들,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분뇨, 이런 그 냄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행복권 추구에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익산시의 사업이 아니고 그 녹색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막강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악취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시장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손 놓고 팔짱 끼고 나몰라라 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있어도 국회에 가가지고 나처럼 아니 행복 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가촉분뇨 냄새로 인해서 지금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왜 예산을 안 내놓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져가는 예산은 뭐고 왜 여기는 예산을 안 주냐? 똑바로 말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익산 시민이 10년 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냄새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접근해 주시면요 나는 한 방에 끝납니다. 그거 금방 해요 저는. 왜? 저는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국회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한 방에 제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독자유통일당을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흡족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이은재 대표님을 우리 후보님을 잘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저도 한 말씀 드려야죠. 앞에 지금 찍고 계시는 분이 제가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유튜버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방송 보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준 사람은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부탁인데요 이번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 구독 버튼 누르는데 손가락이 아픕니까?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에요.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우파 유튜버가 아주 그냥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최고요 누른 거 아시죠? 그것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 이은재 후보님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하늘문 TV 또 공안 TV 신종철 TV 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너하나 TV 너만 몰라 대한 TV 조사랑 이유미 TV 많은 TV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암기를 못하지만 나중에 꼭 여러분 유튜버들 다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